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침없이 사이킥, 정신과 의사의 거침없이 사이킥. 네, 그리고 안양 희망가득 정신건강의학과의 김두영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건강한 자율성을 갖춘 아이로 키울 수 있는지 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끝까지 또 시청해 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은 저의 어린 시절에 그 미국으로 여행 갔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행이라기보다는 어학연수를 제가 대학교 때 갔었습니다. 그 미국에 제 블로그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사촌형 사뮤엘 킴이라고 저희 사촌형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안과 의사를 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형네 집에서 이렇게 같이 머무르면서 영어 학원을 좀 다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공부도 했었지만 그 한인 교회를 또 제가 출석을 했고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웰링턴 한인 감리교회였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렇게 출석을 하고 또 거기에 많은 분들과 같이 교제도 나누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루는 이제 그 해변이라고 그래야 되나? 공원으로 이렇게 좀 놀러 갔습니다. 우리 교회 가족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배구 시합을 하러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린 시절에 또 키가 또 중학교 1학년 때 이미 저는 키가 다 커버렸습니다. 그래서 중1 때 이제 185cm에서 멈춰서 섰는데 초등학교 때도 굉장히 키가 컸기 때문에 그 배구 대회 같은 데 많이 출전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자신 있는 운동 중에 배구하고 뭐 농구가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만, 자, 여러분, 이렇게 미국에 있는 교회 식구들하고 놀러 가서 배구 시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내가 오늘 아주 그냥 멋진 제가 이제 실력을 막 보여드려 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뽐내자, 내 배구 실력을 한국에서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구 시합을 막상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국 분도 계시고 이제 미국 부모님도 계시고 이렇게 좀 섞여 있었는데 배구 시합을 막상 하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저는 약간 실망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데 초등학교 저학년 뭐 이런데 배구공이 이렇게 오면 제대로 이렇게 처리를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이게 볼데드가 되니까 경기가 뚝뚝 끊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거의 뭐 배구를 1시간 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많은 그 참가하는 분들 중에 누구 하나도 야, 저기 아이들아, 니네 저기 나가서 따로 좀 놀아라, 우리 어른들끼리 저 배구 시합을 좀 아주 좀 다이나믹하게 좀 해보자, 그런 말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즐거움은 뭐냐면 아이들이 플레이를 잘하면 그것을 칭찬해주고 또 아이들이 실수하면 그것을 가르쳐주고 이런 시간을 거의 뭐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뭐였느냐, 아이들을 굉장히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냥 어른들이 주인공이고 아이들은 구경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이들이 굉장히 어른과 똑같은 존중받아야 되고 주인공으로서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 얘기를 왜 시작했느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 뭡니까? 아이의 자율성입니다. 여러분, 자율성. 자율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autonomy라고 합니다. auto, 자동차 할 때 그 자동이라고 하는 auto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그 영어로는 스스로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이란 뜻이고, nomy, nomy는 다스린다, 규율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체계가 있다.
그 한자로도 율자를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가 나를 조절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를 조금 더 말씀드려 보면 합리적인 개인이 관련된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으면서 타인으로부터 심지어는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강요되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자율성이라고 우리는 정의합니다. 자, 여러분, 자율성의 반대말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제죠, 통제. 예. 통제는 왜 하게 되죠, 여러분? 통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그만한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 아이의 자율성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저의 책을 쓰게 된다면, 제 책의 제목은 우리 아이의 건강한 자율성이라고 저는 미리 정해놨습니다. 물론 뭐 다른 분들이 먼저 선점해서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사랑도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시고 애정도 주시고 훈육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제시해 주시지만 그 핵심적인 기반에 자율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사라져 있다면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해 준다고 해도 필요한 것을 아무리 공급해 준다고 해도 아이는 미숙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보호해야 될 존재고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가르쳐 줘야겠다라는 입장만을 견지해주고 계시다면 나중에 아이가 스스로 살아나가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어려움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자율성을 키워줄 것인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곧 어린이날이 다가옵니다. 어린이날이 다가오면 이런 선물 고르는 문제가 있죠. 크리스마스 때는 뭐 아이들한테 물어보시지는 않을 겁니다. 왜? 산타 할아버지가 알아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굴뚝을 통해 내려와서 양말에 집어넣고 가시기 때문에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린이날은 그래도 한번 물어보실 수 있게 되죠. 두영아, 어떤 걸 갖고 싶니? 어떤 거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좀 지켜보면 이미 답을 정해놓으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이는 터닝맥 카드를 갖고 싶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책을 사주고 싶으시기도 하고요. 아이는 굉장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떤 장난감이나 또 운동에 필요한 거를 원하는데 어머님 또 우리 부모님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거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그러한 유혹들을 물리치시고 여러분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에게 건강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싶으시다면 가급적 우리의 일상 전반과 전체를 통해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선택을 하도록 맡겨놓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다. 아이의 선택이 미덥지 않을 수도 있고 부족한 선택을 하는 것을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싶은 유혹이 엄청나게 밀려들 겁니다. 아니, 그거 말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이걸 선택해봐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아이를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이의 선택이 지금 당장에는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옵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을 여러 개를 배치해 놓고 그 중에 아이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시고 비록 아이의 선택이 우리의 마음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받아들이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선택과 나중에 건강한 성인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갈 아이의 미래를 꿈꾸시면서 오늘의 아쉬움을 뒤로 조금 미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의 선택권을 주고 존중해주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무런 한계도 주지 말고, 응?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풀어주시라 하는 얘기로 혹시 들리신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한계를 아주 저희 표현으로는 넓은 운동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운동장은 분명히 정해져 있지만 그 속에서는 마음껏 뛰어놀도록 그런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이고 아이의 선택에 대한 믿음이고, 그것을 통해 아이는 자율적인 아이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 부족해 보이는 선택일지라도 인정해 주시는 것. 오늘 제 전체 그 내용 중에 이 문장 하나만 여러분께서 꼭 마음속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그 선택을 부모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순간 아이는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자기 스스로 내가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내 판단이 부모님들에게 건강하게 수용되었구나라는 피드백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하고 관계 맺기, 아이하고의 어떤 관계 설정 정말 힘들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들, 아이와 우리는 굉장히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대접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어떤 선택을 할 때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택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취향을, 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그 사람의 선택을 믿고 기다릴 것입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건강한 자율성을 획득한 아이는 스스로 살아갈 용기를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키워 나갈 수가 있고, 언젠가 우리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이의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쓰게 될 책의 제목, 우리 아이의 건강한 자율성,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과 또 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준비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자율성, 또 여러분의 자율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거침없이 사이킥, 그리고 희망 가득 정신과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두영이었습니다. 승리하십시오.